21번째 질문. 파트너의 어떤 점을 가장 존경 혹은 동경하시나요? 형이 나한테 가장 존경하는 거, 내가 형한테 가장 존경하는 거. 일단 약간 부러움의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존경, 리스펙하는 그 둘 다지. 존경 또는 동경이니까 리스펙하는 거든 아니면 와 멋있다 하는 거든. 일단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가 저렇게 큰 게 정말 부럽기는 했어. 아 진짜? 응. 키 작은 것도 좋지 않나? 근데 귀엽잖아. 너무 작으니까 적어도 170은 되고 싶었는데, 근데 형 165면 그렇게 작은 거 아니야? 그리고 20대 초반에 엄청 열심히 치열하게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 맞아. 나는 졸업하기 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여태까지 쉰 적이 거의 없지. 계속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말 누구라도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형 똑똑한 거. 일단 형 머리가 좋잖아. 형은 두뇌 회전도 빠르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당면하거나 했을 때 형이 머리가 좋으니까 해안을 내줄 때가 많아. 정확히 형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진 않지만 형이 어떤 해안을 내주면은 내가 그거를 힌트로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막막할 때 형이 소스를 던져주면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일단 형은 대학도 나왔고 똑똑하니까 나보다 훨씬. 그래? 형은 머리가 좋잖아. 나 맨날 눈앞에 있는 물건도 못 찾아서 그거랑은 달라. 그거랑 달라. 괜찮아. 다음 22번째 질문. 상대방의 귀여운 습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귀여운 습관. 나한테 습관이 있나? 형은 있는데 일단 형아의 귀여운 습관은 대화할 때 고개를 갸웃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형이 얘기할 때 뭐 헷갈리는 거나 좀 그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하잖아. 응? 이렇게 하잖아. 그게 너무 귀여워. 처음 봤을 때도 난 그거에 좀 가긴 했어. 뿅.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쭈꾸미 식당에서 내가 형한테 얘기하는데 형이 응?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꼬시는 건가 했지 난 그때. 귀엽더라고. 나는 근데 여보가 습관이라고 할 만한 게 그닥 없지? 나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걸로. 자, 패스. 다음 23번째. 우리 둘 중 누가 더 질투가 많나요? 누가 더 많을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형아 질투 많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지. 나 질투 많은 것 같아? 형이 나랑 여태까지 만나면서 봤을 때? 아니 그렇다게 엄청 질투가 심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 우리 둘 다 맨해라는 아니어가지고 사실 형이나 저나 그냥 뭐 놀러 간다 하면은 다녀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연락이 조금 안 돼도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편이고, 사실 우리는 좀 그렇게. 근데 서로를 애초에 질투할 상황을 안 만드는 것 같아. 형이나 나나 그냥 질투가 날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하다 보니까 질투할 일이 없는? 뭐 일상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질투할 게 없으니까. 맞아. 그런 느낌? 형한테 질투한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형한테 질투한 지 1년도 넘은 것 같은데 난 지금 솔직히. 뭐 이런 거에 질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투할 일이 없다 잘.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친구도 없으니까 우리는 거의 서로밖에 없잖아. 맞아. 맨날 붙어있고 맨날 같이 있고 맨날 같이 게임하고 하는데 질투할 일이 잘 없죠. 다음 24번째 질문. 우리 둘이 함께 할 때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나는 내가 밥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같이 밥 먹는 거. 맞아. 같이 식사하는 거. 그거 너무 좋지. 맞아. 그리고 나는 효연은 나랑 자기 전에 우리 둘이 이렇게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꽁냥꽁냥 대면서 유튜브 보고 할 때 있잖아. 나는 근데 그 순간이 참 좋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우리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다음 25번째 질문은 두 분이 함께한 기억 중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가요? 소중한 추억. 나는 명확하게 하나 있어. 우리 500일 때 우리가 롯데월드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케이크 사서 우리가 초도 끄고 했잖아. 500일 기념으로. 그리고 형이랑 나랑 편지 교환도 하고 서로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즐거웠어. 근데 그때 롯데월드에서 좀 힘들어하지 않았어? 롯데월드는 힘들었어. 내가 체력이 많이 없더라고.
놀이기구 2개 타니까 집 가고 싶더라고. 이게 10대 때랑은 확실히 다르긴 했어. 아니 10대 때는 내가 놀이기구를 진짜 쉬지 않고 막 5개 6개 타고 이랬거든. 응. 근데 요즘 이제 사회생활에 찌들었다 보니까 놀이기구를 2개 타고 나니까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응.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저거 타려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나는 좋았어. 아이스크림도 먹고 우리 그것도 먹고 파스타도 먹었고 미키빵. 맞아 미끼빵도 먹었고. 맞아. 나는 응.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여보가 나 데리고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라운지랑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데려가고 이제 뷔페까지 데려가서 먹인 거.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근데 나 그때 하루에 돈이 너무 많이 쓰니까 뭐 재벌 3세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성실하게 일해서 모아온 돈을 나한테 쓴 거였지. 맞아, 그리고 그랬었지. 그날 나한테 첫 편지도 주고 이것도. 맞아 팔찌도 주고. 응. 우리 팔찌. 응. 아 그때는 아직도 꿈만 같아. 너무 좋았어 그때. 그날 하루가 진짜 빨리 가긴 했었어. 응.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맞아. 근데 이거는 25번째 질문이랑 너무 똑같은 느낌인데 응. 26번째. 함께한 가장 좋아하는 추억. 위에는 소중한 추억이었고 밑에는 좋아하는 추억이긴 한데 둘이 나는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 똑같지? 나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럼 다음 27번째. 태어나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나는 이것도 501대인 것 같아. 그때 이제 형이 나한테 편지를 줬을 때 내가 그거를 읽고 막 울었잖아. 응.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한 번만 운 게 아니라 내가 그날에 막 3번을 울었잖아. 울고 나서 형이 나 이렇게 막 달래줬어. 울지마 울지마 해가지고 달래줬어. 그래서 괜찮아졌어. 조금 있다가 또 울어. 형이 또 달래줘. 조금 있다 또 울어. 내가 그랬잖아. 그때 501대가 나는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감동이라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날에 이제 딱 뷔페 데려가서 그래서 편지 읽을 때? 응 편지 딱 읽을 때 아 맞아. 그 화이트로 쓰기도 힘들 텐데 그거를 한 3장인가 썼잖아. 맞아, 화이트로 썼지 내가 편지를. 그래서 그 정성에 엄청 감동을 먹었었지. 아, 이 사람은 나를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건 아니구나. 그랬지. 맞아, 감동이구나. 다음 28번째. 가장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는 누구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제가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현재로선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그런 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 둘 다 근데 한 가수를 딱 특정하고 이렇게 듣지는 않는 타입이니까 그냥 이렇게 롤풀이 돌게끔 놔두는. 그게 주기적으로 막 바뀌어요.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QWER이라고 그 여자 밴드의 내 이름 맑음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은. 나는 가장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 나도 근데 특정 가수를 딱 정해놓고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노래 듣고 저 노래 듣고 이러는 타입이어가지고 애매한 것 같아. 나는 근데 고르자면은 이 그런 좀 감성 있는 노래를 좋아하지. 찬미나님이나 아니면은 아델? 요런 느낌? 그런 느낌 좋아하고. 다음 29번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해외 음식은? 각자. 해외 음식? 나 같은 경우는 우동. 우동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는 양고기를 정말 좋아하긴 하거든. 맛있잖아. 근데 형이랑 나랑 한 번도 먹은 적 없잖아. 왜지? 나도 양고기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어? 응. 나 형이 싫어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아니야. 왜냐면 양고기가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난 일단은 고기면은 안 가리긴 해. 양고기나 케밥 아니면은 샤워르마였나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케밥이랑 비슷하긴 하거든. 근데 그런 게 맛있어. 그리고 당연히 양식 파스타 이런 것도 당연히 좋아하고 중식 당연히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건 양고기인 것 같아. 양고기 맛있지.
꼬치를 이렇게 끼워서 먹잖아, 양고기. 맞아. 그거 맛있어. 응. 이렇게 먹고. 다음 30번째 질문. 각각 잘 못 먹는 음식은? 일단은 물렁한 야채를 엄청 싫어합니다. 약간 익힌 파, 양파. 야, 푹 익은 양파 이런 거 엄청 안 먹더만. 진짜 그런 거 먹지 마. 맞아. 지지. 나는 콩. 맞아. 콩 관련된 거. 나 콩 싫어. 근데 팥은 먹는다 또? 콩하고 팥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 콩만 못 먹어, 콩만. 딴 건 난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난 가지, 호박 이런 것도 다 잘 먹어서. 맞아. 짬뽕 먹을 때도 난 다 먹고 그냥. 다음 31번째. 꿈꾸는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우리 둘이 같이 함께 가본 나라는? 근데 사실 저희가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본 나라는 없고 근데 올해 말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거기 섬 이름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이 섬. 고양이들 많은 섬. 고양이가 엄청 많은 섬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꿈꾸는 휴양지는 어디인가요? 이거는 나 같은 경우는 좀 추운 나라? 내가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오로라 있는 곳? 거기 너무 춥고 아, 거기 너무 좋아? 캐나다에 어. 캐나다 수도 이름이 내가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주변이 캐나다에선 제일 따뜻하다고 들었거든. 거기랑 이제 좀 북유럽 쪽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곳. 아, 멋있네. 나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본? 지금은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건 다음 질문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자, 다음 질문. 나중에라도 꼭 가보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나는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있어. 나는 우유니 사막을 가보고 싶어. 우유니 사막? 뭔지 알아? 들어봤는데? 거기가 소금 바다라고 봐야 되거든? 근데 엄청 예뻐. 하늘이 그 바다에 다 비쳐. 그래서 엄청 예뻐. 어디 나라에 있는 거야? 지구 반대편. 우리 여기서 딱 반대편. 아, 여기 반대편? 여기서 가려면은 아마 비행기 타고 72시간 걸린다 했던 것 같은데 가는 데만 일단 3일이야. 가는 데만 3일? 그럼 막 중간에 어디 중간에 주유하고 막 그렇게 날고 그렇게 해야겠네? 애초에 직행이 없어서 다른 나라 들러서 가야 돼. 다른 나라 들렀다 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형아는 나중에라도 꼭 가보고 싶은 장소? 나는 스위스의 알프스. 아, 알프스. 알프스가 정말 경관이 예쁘기로 유명한 장소거든. 그리고 스위스 자체도 거기 감자튀김이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 브리셀 쪽에. 그래서 그쪽도 한번 가보고 싶어. 좋네. 다음 33번째. 힘들 때 서로를 어떻게 응원해주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물리적으로 도움되는 걸 해주죠.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 애초에 루가 쪽이 자신의 힘든 점을 잘 말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맞아. 약간 내가 그 원인을 듣고 해결해주기보다는 그냥 다른 걸 해줘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사실 나의 문제는 원래 내 성격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느낌이잖아. 형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잖아? 그럼 어느샌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있어. 그런 느낌이지. 맞아. 나는 그래서 형이 나를 응원해주는 방법은 케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이 나를 케어를 많이 해주잖아.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만약에 형이 나를 케어해줘.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문제였던 그 일도 내가 그냥 금방 해결하는 것 같아. 나는 형을 어떻게 응원해줘? 형이 볼 때? 그냥 오구오구 하기? 일단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맞아. 나는 그게 우리가 반대네. 형아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캐묻지 않잖아. 근데 나는 형이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뭐 때문인지 일단 확실하게 이유를 듣잖아. 이유를 듣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나도 내 입으로 말해야 좀 시원해.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그것도 잘 맞는 거네. 나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자꾸 나한테 캐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똑같네. 맞자. 운명이네, 운명. 운명. 다음, 이번엔 34번째 질문은 자신이 가장 존경스러울 때. 내가 가장 존경스러울 때. 형아 본인이 가장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야? 내가 운동을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내가 먹으면은 먹는 대로 살이 찌는 타입이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맞아.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힘든 운동을 다 끝냈을 때, 다 포기하지 않고 해냈을 때, 일단 이 제법인걸? 제법인걸? 이런 느낌. 나는 계획한 걸 잘 해냈을 때? 이제 내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 오늘 이제 출근하고 뭐 이거 하고 퇴근하면 편집을 어디까지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게 오차없이 잘 끝났을 때 아, 나 오늘 진짜 잘했다, 오늘 진짜 나 멋있었다, 이런 거. 그건 칭찬할 만하지. 그런 느낌. 다음 35번째, 다자연애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로 오픈인 거지. 서로 형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그런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익히 들어봤지? 도시전설처럼 들어봤는데, 뭐 서로 오픈인 거면은 상관은, 그분들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어차피 둘 다 오케이를 그치? 상호 합의 간에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누가가 그런다고 하면은 그럴 거면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해라. 아 진짜? 나는 내 두 눈짝에서 피눈물이 나기 전까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래서 폴리아모리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본인이 폴리아모리인 거를 먼저 밝히는 게 예의래. 그치? 내가 폴리아모리니까 당신도 폴리아모리라면 나랑 만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나의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할 거면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하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 그럼 형은 내가 만약에 폴리아모리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 맞죠? 나도 폴리아모리를 들어본 적은 있거든?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게 한국이라서 조금 더 보수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애초에 이게 한국에서 유래된 게 아니지 않나? 외국 쪽은 좀 더 개방적인 자유롭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그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난 없는 것 같아. 인터넷에선 본 적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본 적은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나는 SNS에서 한번 봤어. SNS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친분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인플루언서였거든. 근데 지금 애인 있음, 폴리아모리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제 애인이 있는데 자기 폴리아모리니까 뭐 마음에 든 사람 연락 달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설명란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 사람의 그거래. 그러니까 나도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해. 한 사람한테 얽혀있는 거를 약간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 뭔지 알지? 폴리아모리끼리 그래서 만나는 거지. 맞죠. 그럼 다음, 결혼에 대한 생각.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사실혼 관계라고 생각하고 거의 만나는 수준이잖아. 같이 살면은 결혼이죠. 신혼생활이죠. 우리는 계속 여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실상.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한국에서는 합법이 아니잖아. 결혼이 만약에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면은 하겠지? 근데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면은 저희가 막 알아봐서 막 할 만큼 그렇게 문서적인 뭐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뭐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신뢰가. 다음 37번째 현재의 고민. 형 지금 고민 있어? 나 고민? 졸업하고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약간 미래 진로에 관한 문제. 나는 지금 크게 고민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원래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맞다. 형아 나를 봐서 알겠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딱히 걱정 안 하고 그닥 많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편이어가지고. 걱정할 시간에 보통 일을 하지. 나는 걱정할 시간에 실천하는 편이야. 이제 만약에 뭐가 걱정된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고 그러는 느낌이라 가지고. 다음 38번째, 과거의 어린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 일단 과거에 나도 문제는 없었거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너가 약간 재테크를 공부하는 건 어떨까? 이런 느낌? 나는 만약에 내가 과거의 나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 줄 것 같아. 왜냐면 그때 내가 어릴 때 내가 방황을 많이 했거든. 연예계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일이잖아. 사실 연예인이 되기 전까지는. 나도 17살 때부터 그 그 연기 학원, 뭐 노래 학원, 춤 학원 이런 거 다니면서 진짜 학원비로만 한 2천만 원 쓴 것 같거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정말 미래에 그냥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괜찮다고 얘기해 줄 것 같아. 너 하고 싶은 거 해줘도 된다고. 괜찮다.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 나는. 아, 그리고 나는 우유 많이 마시고 줄넘기도 좀 하고 그런 느낌? 다음 39번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방향성. 이거는 앞에 얘기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형이 하자 해서 하긴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자, 추억을 기록하자. 그래서 이것도 앞에랑 또 비슷하게 되는 게 우리가 영상에 담기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랑 비슷하다 했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일상을 추억으로 남기자, 이렇게가 우리의 목표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꾸며낼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의 일상을 담아내는 거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까, 우리는? 앞으로의 방향성, 일단은 컨텐츠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내가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어서 기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면은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무슨 느낌인지 알아. 밖에도 좀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다음 우리 이제 40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당장은 계획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왜냐면은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모자이크 하고 있는 저의 얼굴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 라이브는 모자이크를 내가 따로 못하는 걸로 알아서 생에 마스크든 선글라스든 그런 걸 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유튜브 라이브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얘기 나눠본 적도 없잖아. 라이브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다. 아직 그런 느낌. 다음 41번째 현재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나는 10점. 왜? 일단 이렇게 여보가 옆에 건재하게 있는 거로서가 9.8 정도 되고, 뭐 큰 병 앓고 있는 거 없고, 맞아. 앞으로도 잘 살 거고. 맞아.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0.2 해서 10점. 좋아. 나도 10점이라 생각해. 왜냐면은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실. 그리고 혜랑 나랑 잘 만나고 있고. 당연하지. 혜랑 나랑 잘 만나고 있고, 그 우리들이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런 일상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행복한 거라 생각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10점, 형아도 10점. 다음 42번째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렬한 메시지는? 이게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우리한테 남긴 메시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살면서 받았던 메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둘 다 답변을 드리면, 먼저 유튜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낸지 완전 초반 때, 그러니까 채널 개설한 지 완전 초반 때 그 영상의 타임라인을 다 적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 타임라인 적는다는 게 일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가능한 거고, 그치. 그리고 그 초 하나하나 잡는 것도 귀찮은 일일 텐데 이렇게 정성을 보여주신 거에 감동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로 범위가 커지면 처음 나한테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때 막 떨렸겠네? 두근두근했지. 나는 하나 바로 떠오르는 거는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이기는 한데,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찐한 그런 얘기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남아. 다음 1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어때? 1년 전에 나에게
너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삼성 미리 좀 사놔라. 주식 왜 이렇게 좋아해? 나는 1년 전에 이맘때면 우리가 그 지하집으로 이사 갈 때잖아. 응. 그래서 나는 1년 전에 나한테 그 집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거기 집이 지하인데 비싸고 응. 엄청 작은데 곰팡이 많고 습기 많은데 벌레 들어오고. 벌레 들어오고 창문 열면 바로 앞에 하수구 있어서 냄새 나고 응. 완전 곰팡이 천국이었어 거기. 그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도 너무 힘들었어. 언덕이어가지고. 언덕은 너무 심한데 집은 작고 집은 지하인데 값은 비쌌어. 응. 나 왜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어. 맞아. 좀 기이한 집이었어. 그때 우리가 학생이고 못 몰라가지고 그때 계약을 해버렸는데 나는 그런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 그 집은 절대 급값을 받으면 안 되는 집이야. 반값을 받아야 돼. 아니 집이 엄청 작은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침대 매트릭스 이게 안 들어갈 정도의 집? 이게 매트릭스를 못 넣어 집안에 매트릭스가 안 들어갈 정도의 집 크기였는데 물론 이제 주방 공간 빼고 주방 공간 빼고 이제 방 공간이 매트릭스 하나가 안 놔둬질 정도 퀸 사이즈 매트릭스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이제 근데 지하고 벌레 많고 냄새 나고 곰팡이 있고 습기 있고 근데 값은 비쌌어.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집에서 꼭 안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피해보지 않게. 그리고 1년 전에 나한테 절대 그 집에서 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다른 집 가라. 너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 다음, 당신의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요? 맞아. 일단 나는 내 목표와 꿈은 일단 우리가 여기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집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고시원이나 그 지하집에 비하면 훨씬 크잖아. 그거는 정말 좋지만 우리가 저희 주방 공간도 솔직히 협소하고 집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집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요리하는 컨텐츠나 이런저런 컨텐츠를 좀 쾌적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기 주방 공간에서 촬영을 할 때 카메라 거치대를 놔둘 장소가 사실 마땅히 없어. 그래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앵글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앵글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서 조금만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촬영이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 그게 현재 목표이자 꿈? 내 목표랑 꿈은 일단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는 뭐 해외나 국내로 좀 길게 여행을 다니는 거.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외국 나가서 막 외국의 뭐에 대해서 막 소개하는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영상. 우리처럼 아직 한 번도 해외를 안 나가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분명. 그치. 그렇게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컨텐츠들 찍으면 좋겠고 반대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 분들 중에서도 아직 한국에 여행을 안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를 보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해서라도 한국에 오면은 적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관광 스팟 그런 걸 또 우리가 가서 먼저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게 또 추억도 쌓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맞아 만난 것도 소개해주고 소개 영상? 그래서 그러려면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비행기 값만 막 150에서 300 정도 하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지. 그래서 일단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현재 목표이자 꿈? 오케이. 우리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 45번째 토끼의 얼굴 공개.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형아의 얼굴이 궁금하다 아니면 뭐 알고 싶다 어떻게 생겼을지 뭐 궁금하다 다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거든. 얼굴 공개할 계획이 있냐 이런 얘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과 제가 이제 진지한 얘기를 같이 한참 나눠봤을 때 얼굴 공개할 생각이 있는 걸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형이 걱정하는 부분이 불특정 다수한테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이랑
뭐 악플을 받는 거라든지 형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후에 조금 있으면은 멤버십이 열리거든요. 이제 멤버십 달성 조건이 거의 다 돼가지고 멤버십이 열릴 텐데, 그때 멤버십 단계를 저희가 설정하는 단계에서 혀의 얼굴 공개를 멤버십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일반 영상에서는 그대로 모자이크가 될 것 같고 모자이크 하기로 했고, 멤버십에서 이제 형아의 얼굴 공개를 하는 걸로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멤버십 열리게 되면은 현재 멤버십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멤버십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새로 또 찍을 거라서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토끼의 얼굴 공개는 예정이 있다. 멤버십 분들에 한해서. 그런 느낌? 맞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총 45가지 질문을 대답하면서 우리의 첫 Q&A 끝! 끝났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맞아. Q&A 하면서 추억도 되살아나는 것 같고 우리에 대한 궁금증도 어느 정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 그럼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